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드하게 여러분들 암기 쏙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문제풀이 했던 1강부터 10강 사이에서 요거는 좀 어려웠는데 요건 꼭 외워야겠는데 하는 것들만 모았고요. 암기 쏙쏙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번에 또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암기 쏙쏙 두 번째를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료 폐기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격리 의료 폐기물입니다. 격리된 환자에게 의료행위 중에 발생된 모든 일체의 폐기물을 뜻하고요. 박스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보관은 7일이고요. 2종 포장을 합니다. 2종 포장은 격리실 안에서 간호사 1명, 밖에서 1명, 그래서 총 2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직물류 폐기물입니다. 조직물류 폐기물은요, 인체나 동물의 장기, 조직, 기관, 신체 일부, 특히나 혈액과 고름을 뜻합니다. 상자는 노란색, 봉지는 검은색이고요. 15일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병리계 폐기물입니다. 병리계는요, 시험, 검사 중에 사용된 배양액이나 배양용액,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상자는 노란색, 봉지는 검은색, 15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생물화학 폐기물입니다.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등이 여기 들어가고요. 상자 노란색, 봉지로는 검은색, 며칠 15일입니다. 다섯 번째,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주사바늘이나 여러분이 사용한 칼날, 침이나 파손된 유리 재질이거나 아니면 깨진 유리도 여기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용된 주사바늘은 절대 캡을 씌우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끼우다가 자상에 의한 혈청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혈청 감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에이즈, 매독을 뜻합니다. 자, 상자 노란색, 봉지 검은색이고요. 요거는 30일간 보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혈액 오염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사용한 혈액백이거나 혈액투석 폐기물이 여기 들어가고요. 상자는 노란색, 봉지 검은색, 며칠 15일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재생태반은요, 연구 목적이거나 화장품 여러 군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녹색으로 우리가 박스에 포장해서 내보내고요. 여덟 번째,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혈액이나 고름, 책이나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꺼즈입니다. 자, 아까 조직물류 폐기물에서는 혈액과 고름 다 들어갔죠? 근데 그것들이 묻은 꺼즈는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니까 꼭꼭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기저귀나 수액 세트, 일회용 주사기 여기 들어갑니다. 사용한 주사기를 이 바늘만 손상성 폐기물, 주사기는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상자는 노란색, 봉지는 검은색, 며칠 15일입니다. 두 번째, 혈액의 성분입니다. 여러분 혈액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요 80에서 100입니다. 자, 요것보다 떨어지면 저산소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뉩니다. 이 혈구는요 고형 성분이고요. 전체 혈액의 45%를 차지합니다.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누는데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고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합니다. 120일간 살고요. 핵은 없습니다. 골수에서 생성하고요. 어디서 파괴돼? 간, 비장, 골수에서 파괴됩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고요. 우리 수치로는 10,000 이상이면 감염 상태다. 몸에서는 열이 나고 있고요. 핵이 있어서 이제 상대의 나쁜 세균을 알아보고 모양이 일정치 않아서 잡아먹습니다. 과립백혈구와 무과립백혈구로 나뉘고요. 과립백혈구는 산성, 중성, 염기성. 자, 우리 다시 과립은요 산성, 중성, 염기성, 호성구로 나뉩니다. 삼형제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무과립 백혈구는요 림프구와 단핵구로 나뉩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도와주고요. 자, 혈장은요 액체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55%를 차지하고 그 중에 90%가 바로 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장 단백질과 나머지 호르몬,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혈청은요 이 혈장에서 피브리노겐, 이 응고인자를 제외한 응고섬유인자를 제외한 것을 혈청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중추신경계입니다. 우선 중추신경계 장애, 중추신경계 이렇게 계속 나오면 뇌하고 여러분의 척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세요.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뇌, 교뇌, 연수로 나뉘는데요. 우선 대뇌는요 시각, 청각, 지각, 후각, 운동, 중추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뇌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체 행동과 감정을 크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요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손해입니다. 손해는 이 대뇌를 도와서 골격근의 활동 조절,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와주고요.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대. 어디가 손상받았니? 손해입니다. 그래서 조절과 평형입니다. 간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인데요. 자, 시상하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요걸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형성하는 송가체도 간내에 있습니다. 자, 연수로 보시겠습니다. 연수는요, 호흡 조절 중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호흡 조절 중추이기도 하지만 심장과 혈관 운동, 그리고 연화와 구토,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곳이 바로 연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하나 척수입니다. 척수는요, 여러분 제 1번과 2번 요추의 위치에 있고요. 외부 자극이 뇌로 가고 뇌에서 다 시각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척수의 역할입니다. 자, 네 번째,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뉘고 있고요. 탄수화물의 최종 흡수는 포도당입니다. 저장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요. 탄수화물은 식욕을 촉진하면서 여러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흡수 형태가 뭐야? 아미노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구성 성분이요. 다른 탄소, 수소, 산소 플러스 질소가 됩니다. 이 질소는 신장에 부담을 줘서 신장에 부담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이 단백질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하고요. 또 혹은 주사로 그래서 맞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세사라, 솔솔, 상처 치유, 그리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또 항체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우리가 이 형태로 여러분 흡수가 되고 있고요. 9kcal입니다. 칼로리가 높죠? 소화관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덤핑 신드롬 환자가 바로 고지방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거 무제한 저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다시 지용성 뭐라고요? A, D, E, K. 자, 이렇게 무제한 저장하다 보니까 장기간 보호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게 뭔데? 포화지방산은 돼지고기 기름, 육류 기름입니다. 안 좋아. 자,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좋은 기름. 혈관이 튼튼해지겠네. 오메가3.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아 조직과 명칭입니다. 자, 1번 에나멜질, 범랑질은요, 치아의 맨 바깥층입니다. 가장 단단하고요. 불소가 침착되는 부위이고요. 상아질은 그 안쪽에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감각도 느껴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백압질, 시멘트질이라고도 하고요. 치아를 빡 앞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치수. 치수는요, 여러분 신경, 혈관, 임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은은요, 잇몸이라고도 하고요. 치관은요, 치아가 구강 내로 싹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치근은 묻혀 있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특수검사입니다. 자, 좀 내용이 많아요. 그죠? 1번, 상부위장관 검사입니다. 상부위장관은요, 발음, 조형대로 꼴딱꼴딱꼴딱꼴딱 마시는데요. 식도나 위, 십이지장을 검사합니다. 당연히 환자가 뭔가를 먹었으면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하고요. 끝나고 나면 발음 배출을 도와야 돼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2번, 바리움 관장입니다. 이번에는 위로 마시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직장, S상결장의 검사이고요. 역시나 발음 직장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NPO를 해야 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NPO고요. 필요하다면 관장을 한번, 청결관장을 더 합니다. 세 번째 거, 정맥 신우 촬영입니다. 신우가 신장 비뇨기계잖아요. 자, 정맥으로 발음을 넣어서 비뇨기계를 검사하는데, 자, 우리 몸의 수분을 최대한 빼야지 아주 영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는 NPO 금식 중이고요. 수분도 제한을 하고요. 검사 당일 아침에도 물을 빼기 위해서 관장까지 합니다. 네 번째, 기관지 촬영입니다. 기관지는 호흡기계잖아요. 호흡기 질병 검사를 위해서 하고요.
너무너무 질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금식 시간도 길어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전처치로 들어가는 약물인데요. 아트로피는 분비물 억제 다 아시죠? 그리고 섬액을 최소화한다. 섬액은 맥박이 60회 이하를 뜻해요. 데메롤, 기침 발작을 억제하는 이거 마약류인 거 아시죠? 진정제입니다. 마약류는 호흡 12회 혹은 10회 이하는 주지 않고요. 요걸 주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침상 난간을 올린다. 사이드레일을 반드시 올리셔야 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환자는 구토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약 2시간 정도 MPO를 해야 한다. 5번째,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고 하죠. 요거는 횡단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조영제를 쓰게 되는데요. 조영제를 사용할 때 느낌 아시죠? 화끈거릴 수 있어요. 혈관이 불타올라요. 울렁거릴 수 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환자들이 방금 전에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소화되고 찍을게요. 응급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금속은 제거됩니다. 6번째, 자기 공명 영상 MRI입니다. 이건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해서 단면으로 영상화하는 거고요.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혈관 질환이나 뇌, 심장 평가 시 많이 쓴다. 시험 문제에서는 뇌혈관 평가에 많이 쓰이는 이것은 하고 잘 나옵니다. 7번째,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특히나 복부 초음파를 볼 때는 MPO를 해요. 꿀떡꿀떡 장이 움직이면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자궁을 볼 때는 우리가 소변을 채워서 방광과 자궁을 구별 지은 상태에서 검사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하기 전에 우리 윤활제 바르잖아요. 윤활제 바르기 전에 환자분 약간 불편합니다. 차갑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8번째, 흉부 X선 검사는요. 그냥 숨만 참으세요 하고 빡 찍습니다. 폐가 확장된 상태에서 영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금식은 필요 없고요. 그냥 금속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지용성, 아까 했죠? A, D, E, K. A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핍 증상으로 야맹증. D는 구루병, 그리고 특히나 비타민 D가 중요한 게 있죠.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험에 나왔어요. 비타민 D는 흡수 어떻게 하나요? 하면 햇빛만 쐬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외선 흡수입니다. 비타민 E는요, 동물의 불임이고요. K, 혈액 응고작용을 돕죠. 프로트롬빈을 형성을 돕습니다. 요거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아동에서 신생아가 출생을 하였습니다. 자, 무슨 주사 놔줄까요? 라고 했을 때 비타민 K와 B형 간염 1차죠. 어디에 맞아요? 그럼 대퇴의 외측 광근 IM으로 맞습니다. 근데 왜 주사로 놔주나요? 하면 간의 미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를 우리가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하죠. 결핍증인 궤혈병,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자, B1 티아민이라 하고요. 각기병, 다발성 신경염, B2 리보플라빈, 얘는 구각염, 안염, 피부염. 자,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결핵약에 INAH 혹은 INH인 이소나아지드의 약물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인 다발성 신경염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고요. 자, 요것이 피리독신이 결핍되면 신경장애, 경련과 발작이 생길 수 있다. 자, B12입니다. 코발라민이죠. 자, 요거 너무 잘 아시는 악성 빈혈. 요거 딱 하니까 그래, 위 전체 절제수술 환자한테 생길 수 있겠네. 왜? 위산이 있어야지 단단백 형성을 돕는데, 그죠? 흡수를 돕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12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생겨. 누구 환자? 위 절제수술 환자. 이렇게 니코틴산, 니아신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도 하지만 시험지 요게 나옵니다. 니코틴산 부족했을 때 펠라그라 3대 증상. 자, 어떤 증상이야? 설사, 피부염, 치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안 외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요, 설사가 생겨서 피부염이 생겼어. 자, 그 할머니는 담배를 폈나봐. 이렇게 니코틴. 네, 말도 안 되지만 우선 외우십시다. 엽산은요, 빈혈 예방과 그 다음 부족했을 때는 발육을 억제하는데요. 자, 요것은 모상에서 시험 문제 뭐로 나와? 임신 초기 복용 시 이렇게 나옵니다. 신경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요것은 엽산 이렇게 나옵니다. 8번째, 정규 산전 진찰 횟수와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임신 1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얼마나?
월 1회 매달 가시면 되는데요. 요거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임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요 검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매독 검사입니다. VDRL 왓셀만 요 검사인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신다면 태반 수직이죠. 태반 수직 감염이 되기 때문에 16에서 20주 이내 페니실린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자, 임신 8, 9개월 월 2회, 막달 10개월에는 주 1회 갑니다. 자, 실제적인 체중 증가는요 4개월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덧 때문이죠. 임신 처음 기간 동안에는 9에서 11kg 동안 올라가는데 15kg 확 이렇게 몸무게가 불면 몸무게가 아니다. 그건 뭐다? 부종이다. 오, 부종? 부종이면 뭐야? 혈압이 올라가겠네.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한다. 그래서 산전 진찰 내용으로는 고혈압을 볼 수 있는 혈압을 측정, 자, 부종을 볼 수 있는 체중을 측정, 그 다음에 단백뇨를 빨리 검사해야겠죠? 소변 검사를 합니다. 이 단백뇨는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을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9번째, 분만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분만 1기를 개구기. 자, 문이 열리네요. 자, 분만 1기입니다. 완전 개대는 우리가 10에서 11cm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태아 심음을 청취하는 겁니다. 언제? 수축과 수축 사이. 청산 범위는 120에서 160회. 요때 하는 거는 관장을 합니다. 청결 관장을 하는데요. 이 관장은요, 자궁 수축을 촉진하고요, 분만 시에 산도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회원부를 상모해야겠죠. 그 이유는요, 감염 예방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회염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보면서 봉합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요. 자, 어떤 방향으로 상모해? 털이 난 방향. 자, 분만실로이제 이동해야겠죠. 초산부는 몇 cm에? 10에서 11cm에. 경산부는 언제? 6에서 8cm에. 이때 진짜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있어요. 2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시켜드려요. 만약에 화장실 못 간다 하면 넬라톤이라도 해야겠죠. 넬라톤 탄순도뇨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 환자가 산모가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실내 보행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다면 토하지 않겠다면 유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내진을 자주 하는데요. 내진하는 목적은 자궁 경부가 얼마나 열렸나, 아기는 얼마나 내려왔나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분만이기입니다. 분만이기는 뭐예요? 아기가 나와요. 태아 만출기입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복압을 주는 시기입니다. 자, 완전기대부터 태아 만출이 끝날 때까지인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산모가 힘을 줍니다. 자, 힘을 주는데 아기 머리가 싹 보였다가 진통 없어지니까 아기가 안 보이네. 요것을 저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발로입니다. 발로는요, 애기 보입니다. 계속 보입니다. 그때 바로 복압을 주지 않고 회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취는 리도케인으로 곡선 마취를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벨이 힘줄 때 보였다가 힘 빼니까 안 보이는 거고, 발로는 드디어 이게 이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복압 주면 위험하겠죠? 회음 절개술을 시행하는 목적은요, 회음부의 열상 방지, 신생아 머리 손상 방지, 분만이기를 단축하고요, 복압을 끙 줘서 분만합니다. 이때 이제 애기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제대를 묶어야겠죠. 결차를 합니다. 요거는 제대 박동이 뿜뿜뿜뿜 멈춘 다음에 하는데요, 3에서 5cm를 남긴 다음에 결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혈이 안 되게 조심하셔야겠죠. 자, 만약에 태아적 아구증이다 하면 뭐를 해야 돼? 교환 수혈을 하는데요. 교환 수혈을 위해서 미리 8에서 10cm 정도 길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 정맥을 통해서 교환 수혈을 합니다. 요거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애기가 나왔습니다. 신생아 간호할게요. 석션을 통해서 기도를 확보하고요. 아프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죠? 아프가 스코어는요, 심박동수, 호흡근 긴장도, 반사, 피고색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때는 눈 간호도 같이 합니다. 자, 3번 분만 3기입니다. 이때는 뭐가 나와? 태반이 만출되는데요. 태반 및 기타 부속물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태반이 혹여 결손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왜? 요 태반으로 인해서 질질질 출혈이 돼서 사망원은 1위,
자, 산후출혈 원인이 되고요. 요것이 또 산용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자궁 수축을 확인하고요. 출혈 유무를 확인합니다. 근데 자궁이 물렁물렁 자, 산후출혈 자궁 이완 됐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는 뭐다? 하지 거상. 하지를 상승시킨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궁 수축제인 뭐를 넣어줘? 옥시토신을 투약해주고요. 자궁저부 마사지를 해주면 딱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혈이 되고 있을 거고요. 자궁저부에 핫백이 아니라 아이스백을 대줘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도 시켜주고요. 방광이 차지 않도록 방광을 비워줘서 자궁이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만 4기입니다. 아기 나왔고 태반 나왔으니까 이제 회복해야겠죠. 분만 후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자궁 수축과 수축 잘 봐야 돼요. 자궁 수축과 자궁 수축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오로 및 회음부 상태를 관찰한다. 자, 오로는요. 적색은 분만하자마자부터 3일간 나오고요. 갈색은 4일부터 10일간 나오고요. 백색은 10일부터 2에서 6주간 나오는데요. 백색이다 하면 자궁 내부가 잘 치유됐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이 오로에서 악취가 났다. 이건 뭐야? 감염의 징후이다. 자, 근데요, 분만 4기에서 환자가 이래 오들오들 떨면서 저 너무 추워요 이래요. 자, 이것은 감염으로 인한 오한일까? 아닙니다. 아기 분만 후에 체온의 손실로 인한 오한이기 때문에 담요를 덮어주고 덤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째, 모유와 분유를 비교해 봅시다. 자, 우선 초유부터. 자, 모유는요, 초유와 성숙유로 다시 나뉘니까 초유는 분만 2, 3일 내에 나오고요. 끈적끈적하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염분! 이 염분은요, 태변 배설을 도와주고요. 성숙유에 비해서 비타민 A, 단백질, 항체 많습니다. 대신에 안 달아요. 생각보다 되게 달 것 같지만 안 달아요. 지방도 적어요. 하지만 열량은 높다. 자, 성숙유는요, 자, 초유에 비해서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유지분비 촉진 방법도 잘 나오잖아. 내가 이제 분유 안 먹이고 모유를 먹일 거야 할 거라면 규칙적으로 수유해서 비워주고 열량도 500kcal 정도 더 증가시키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모유도 더 잘 나오고요. 유방 마사지를 꾸준히 합니다. 자, 수분은 하루 3리터 이상 공급하고요. 자, 이제 분유입니다. 인공 영양이죠.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번 소독을 하는데 이 소독은 무슨 소독? 보통은 자비소독 100도씨에서 10분 이상 끓인다. 자, 비타민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타민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분유 먹을 때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울여서 수유한다. 왜 그럴까요? 공기 트림하면서 구토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모유는 과연 트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모유, 분유 다 트림 시켜야 합니다. 아셨죠? 자, 모유, 성숙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타민과 당질이 풍부하다. 분유는 단백질이 풍부하다. 자, 열량은 뭐야?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를 보면요. 영아기 응애 그때부터 한 살까지입니다. 수유를 통해서 신뢰감과 불신감을 얻고요. 유아기 1살에서 3살까지는 배변을 통해서 자율성과 수치감을 느끼고요. 학령기 6살에서 12살까지는 학교에서 근면성과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청소년기 때는 친구들 관계에서 나의 정체감 그러면서 역할 혼돈을 느끼면서 자 계속 성인을 지나가서 노년기가 됐습니다. 노년기 때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되겠죠. 반성과 수용을 통해 자아 통합 혹은 절망감을 느낀다. 자, 12번째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우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의식. 언어로 의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호흡 한번 확인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119 신고해 주시고요. 자, 자동 제세동기도 갖다 주세요. 자, 요게 1번. 그러고 나면 환자가 호흡이 없어요. 지나가시는 분이 호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슴 압박 몇 번? 30번. 분당 100에서 120회면 진짜 빠른 속도죠. 몇 cm의 깊이로? 5cm 깊이로. 어디를?
가슴 중앙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다. 자, 가슴 압박 끝났어. 그러면 기도 개방을 하면서 한 손은 턱을 딱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뒤로 싹 젖히면 기도가 열리겠죠. 약간의 신전이 됩니다. 자, 인공호흡을 해줄 텐데요. 몇 번? 2번. 이때 주의사항 뭐야?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시험지 많이 나오죠? 의료인 2명일 땐 어떻게 해요? 몇 대 몇이에요? 15대 2. 혹은 의료인 1명이거나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30대 2. 요거 시험제 많이 나옵니다. 13번째. 1차 보건 의료 요소가 가끔 나옵니다. 자, 접근성은 뭐냐면 지리적,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이유로 뭐가 있으면 안 돼? 자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 가능성인데요.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수준이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 제일 중요하겠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은 그들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 14번째입니다. 진료보수 지불 방식인데요. 행위별수까지는요. 자, 머리 아파 100원, 배 아파 200원, 마음이 아프니 1000원. 자,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지요. 의료 서비스 양에 단위당으로 가격을 곱했기 때문에 의료비가 엄청 상승돼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행위별수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진료에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인두제는요. 오늘 몇 명 봤어요? 30명이요. 오늘 몇 명 봤어요? 100명이요. 이렇게 등록 환자 수대로 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서비스 내용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료의 질이 가장 낮습니다. 봉급제는요. 일정 기간입니다. 한 달, 2달, 혹은 1년 이렇겠지만 보통 한 달 기간이겠죠. 근무시간,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가 결정되고요. 의료 서비스 질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포괄수까지 DRG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질환을 우리가 가지고 총괄 보수 단가를 설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비 상승 억제 행위별수까지를 하기 때문에 7개 군에 한해서만 포괄수까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진짜 간단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의료행위를 하면 행정직이 올라서 하지마, 이거 돈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제는요, 진료자 측이 1년간의 진료보수 총액을 사전에 땅땅땅 얼마 이렇게 체결하는 걸 말합니다. 15번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형인데요. 이건 후진국이고요. 다산다사.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다. 종형은요. 선진국형입니다. 선진국 아니고 선진국형입니다. 자, 인구 증가가 찡 정지돼 있어서 정지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닥 큰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그죠? 이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아리형입니다. 항아리는 돈 버는 인구는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인구가 점차 감퇴한다. 왜?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선진국가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속합니다. 호르형, 표지박형이고요. 다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출형, 농촌이고요. 별형입니다. 돈 벌러 죄다 들어옵니다. 전입형,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숨차죠? 저도 발음이 약간 꼬였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바로 이어서 뭐 해드릴 거냐면 올 3월 시험입니다. 올 3월 시험 올려드릴 거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그 안에 나왔던 중요 문제들을 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꼬치 인사하자. 꼬치도 고기 자니? 자, 꼬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꼬치예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녕.